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좌표표면상에 지금 점 P 그리고 직선 L이 주어졌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점 P의 좌표를 알고 역시 직선 L의 직선의 방정식을 알 때 이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를 해볼 텐데 이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뭐 100%좀 완벽하게 암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한번 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공식이 유도가 되는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실제로 공식을 적용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점피의 좌표와 직선 L의 방정식을 알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에서 거리는 기본적으로 최단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 P로부터 직선 L까지의 최단 거리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최단 거리가 이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거리가 지금 그림상에서는 선분 PH의 길이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x1과 y1 그리고 직선 L의 방정식의 이 개수들 a, b, c 이런 개수들을 이용해서 선분 pH의 길이를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공식 유도 방식은 우리 교과서 미래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식과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최단 거리죠.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직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전 단원에서 두 직선이 수직일 때의 조건을 배웠죠. 두 직선이 수직일 때의 조건은 바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먼저 한번 식을 얻어내 볼게요. 자, 직선 L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이 상태로는 직선 L의 기울기가 바로 안 보이죠. 그래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선 L이 자, y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by만 남기고 ax와 c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그 다음에 y의 개수인 b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에게 궁금한 건 바로 이 x의 개수 기울기죠. 자, 따라서 지금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림과 같이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직선 L과 선분 PH가 수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하니까 이 직선 선분 PH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값을 찾아보면 역수를 하고 부호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알고 있는 것이 pH의 기울기가 a분의 b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우린 지금 P와 H의 좌표를 x1, y1 그리고 x2, y2라고 놨으니까 이 좌표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점을 알 때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래서 x 증가량 x2-x1분의 y 증가량 y2-y1이라고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등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 볼게요. 이제 뒤에 가서 이 식을 사용해야 될 거기 때문에 사용할 형태로 먼저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 식을 양변을 좀 바꿔볼 텐데요. 분모 분자를 이렇게 좀 적절하게 넘겨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볼게요. a분의 x2-x1을 좌변으로 가져오겠습니다. x2-x1. 그 다음에 좌변에 있는 b를 우변에 있는 분모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럼 b분의 y2-y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공식에서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값을 우리가 편의상 k라고 놔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값을 k라고 놓으면 좀 간단하게 식을 표현해 보면 x2-x1은 a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2-y1은 bk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얘를 지금 1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공식을 유도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점 H가 지금 직선 L 위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점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지금 H가 직선 L 위에 있는 점입니다. 자,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은 직선의 방정식에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점 H가
직선 L 위에 있죠. L 위에 있음. L 위에 있기 때문에 점 H의 좌표를 직선 L의 방정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x2, y2 대입할게요. ax2 더하기 그 다음에 by2가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이 식을 조금 좀 변형을 시켜볼 건데 어떻게 변형할 거냐? 방금 1번에서 얻은 조건 x2-x1, y2-y1이라는 형태의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얻어낸 이 등식을 조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a2만 있기 때문에 x2-x1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항을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y2-y1 이렇게 식을 조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식에 없었던 마이너스 ax1 그리고 마이너스 by1이 추가되었죠. 그래서 원 상태로 복귀시키려면 ax1 그 다음에 by1 그 다음에 원래 플러스 c는 있었죠. 다음과 같이 등식을 변형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얘를 이제 등식을 2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1번 등식에서 뭐라 그랬냐? 이 x2-x1 그리고 y2-y1을 각각 ak, bk라고 했죠. 얘가 ak, 얘가 bk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k를 이용해서 좀 나타내보면 대입할게요. 자, 그럼 a제곱 k 더하기 b제곱 k 그 다음에 더하기 ax1, by1 더하기 c가 0이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을 k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k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 k는 다음과 같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k로 묶어서 이제 k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분모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그래서 k에 대한 식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공식 유도가 완료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뭐였냐?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바로 거리였습니다. 거리. 자, 선분 PH의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요. x1, y1과 x2, y2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x 좌표 차이의 제곱. 그 다음에 y 좌표 차이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1번과 2번 식에서 얻어낸 사실들을 모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럼 1번에서 아까 x2 빼기 x1, y2 빼기 y1, ak, bk라고 얻어놨었죠. 자, 그럼 대입해보면 루트 자, a제곱, k제곱 그 다음에 b제곱, k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k제곱으로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루트 k제곱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근데 루트와 제곱이 만나면 그냥 k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대값 k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럼 k에다가 이제 여기에서 구한 k 값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절대값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그리고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그러면 절대값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자, 역시 이 절대값 안에 음수가 있건 음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건 없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는 과감하게 날려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절대값 안에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분자부터 보면 분자는 어차피 제곱 더하기 제곱 양수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나 마나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그리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지금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있죠. 자, 근데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약분을 해보면 루트가 여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제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자, 약분을 시켜볼게요. 약분을 시켜보면 자, 결론입니다. 분모에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ax1 by1 더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낸 이것이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의 형태를 조금 이제 암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공식 유도 과정은 한번 보면서 그냥 이렇게 유도가 되는구나 보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해서 구체적인 예시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좀 외우는 팁을 드리면요. 자, 공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x1, y1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거리 공식이 방금 유도한 식을 다시 써볼게요. 어떻게 되냐? 분모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요. 그래서 마치 약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 느낌이 납니다. x의 개수,
y의 개수를 가지고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이게 분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뭐였냐면 분자를 다시 써보면 이래요.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온 값이냐?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에 있는 좌변의 식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에 있는 그 점의 좌표를 각각 x좌표, y좌표에 대입한 값입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씌운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식을 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1, y1이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분모는 이렇게 직선의 x계수, y계수를 가져와서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에 x좌표는 x좌표, y좌표는 y에다가 대입해서 절대값을 씌운 모습입니다. 자, 특히 원점일 때 원점은 0,0을 의미하죠.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분모는 똑같고요. 분자에 이제 값을 대입할 때 x에 0 들어가고 y에 0 들어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x에 0 들어가고 y에 0 들어가니까 분자가 조금 더 간단해져요. 절대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따로 외울 건 아니고요. 특별한 케이스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이 형태. 이 형태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3x 더하기 4y-1은 0과 점 마이너스 1,2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공식 그대로 적용해볼게요. 자, 분모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요. 여기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x계수와 y계수의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 꼭 넣어줘야 됩니다. 자, 절대값. 그 다음에 분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점의 좌표를 각각 x와 y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자, 대입하면 절대값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y에 2 들어갑니다. 그럼 4, 2,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5죠. 5분의. 자, 절대값 안에 계산하면 4 나오죠. 4. 5분의 4 이렇게. 자, 여기서 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점과 0,0과 자, y는 2x-4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공식을 적용할 때는 잘 보세요. 공식을 적용할 때는 이런 형태. y는 이 형태가 아니라 한 우변에 0을 놓고 모두 이항한 형태에서 공식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가 아니라 y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게요. 2x-y-4는 0. 그래서 반드시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x계수와 y계수를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루트 x계수와 y계수의 제곱의 합이죠. 그럼 4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 그리고 0,0을 각각 x와 y에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0,0 대입하니까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마이너스 4 이렇게 남네요. 자, 그럼 쉽게 계산하면 루트 5분의 4 됩니다. 그럼 유리화하면 5분의 4 루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문제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평행한 두 직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했죠. 우리는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 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라는 건 결국 이렇게 한 직선에서 이미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거리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평행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거리를 재든지 전혀 상관이 없죠.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직선이 아마 이렇게 있을 텐데 둘 중에 아무 직선이나 저는 두 번째 직선을 선택해 볼게요. 두 번째 직선에서 아무 점이나 점의 좌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계산을 좀 간단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x좌표에 0 넣어볼까요? 자, x좌표에 0 넣으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 x좌표가 0일 때 그때 y좌표 몇이 되냐? x에 0 넣어볼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즉 0, 마이너스 1을 이 직선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0, 마이너스 1로부터 반대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과 0,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 거리 공식 써봅니다. 루트. 자, x제곱, x계수의 제곱, 그 다음에 y계수의 제곱. 그 다음에 자, 절대값. 이 좌표를 여기에 대입합니다. 그럼 x에 0 들어가니까 날라가고요. 그다음 1 더하기 4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계산해보면 루트 9 더하기 1이니까 루트 10분의 5 이렇게 나오고 유료할게요. 10분의 5 루트 10이니까 정답은 2분의 루트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 3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1번입니다. 직선에 평행하고, 자, 평행하다, 즉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평행하다, 즉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이니까요. 자,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식 변형해 볼게요. y는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3. 자, 즉 문제에서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3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도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4분의 3이겠죠? 자, 그럼 y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을 4분의 3 더하기 k 이렇게 나올게요. 자, 근데 뭐라 그랬냐? 이 직선이 원점까지, 즉 0,0까지의 거리가 1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거리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y는 이 형태가 아니라 다시 우변을 0으로 만든 형태로 직선의 방정식을 조금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양변에 4 곱하면 4y는 3x 플러스 4k. 자, 4y 우변으로 넘기면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4k는 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선과 0,0까지의 거리가 1이래요. 자, 그럼 직선의 거리 공식 적용해 보면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바로 쓸게요. 9 더하기 16이고요. 절대값 0,0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절대값 4k. 자, 이게 지금 1이라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 5분의 절대값 4k가 1이다. 즉 알 수 있는 거 절대값 4k가 5니까요. 자, 4k가 플러스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 계산해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던 거죠. 자, 그러면 직선에 4k에 풀마 5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3x-4y 플러스 5는 0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4k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죠. 그럼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이 이 바로 평행하다, 즉 기울기가 같은 직선의 방정식을 좀 관찰을 해보면요. 잘 보세요. 자, 이 방정식과 지금 이 두 개의 방정식들이 모두 평행한 형태거든요. 자, 어떤가요? 지금 방정식의 형태가 x의 개수, y의 개수 모두 같죠.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항만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굳이 y는 이렇게 식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평행하다, 즉 기울기가 같은 직선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에서 이 성질을 바로 활용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와 평행하대요. 자, 역시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y는 이렇게 정리해서 기울기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바로 2x 더하기 y 그리고 더하기 k는 0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고요. 얘와 0,1 사이의 거리가 3이다. 그럼 공식 바로 넣어볼게요. 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절대값 0,1 대입하면 1 더하기 k 이렇게 나오죠. 얘가 지금 거리가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k의 절대값이 3 루트 5가 되겠고요. 따라서 1 플러스 k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니까 자, k는 마이너스 1 풀마 3 루트 5죠. 자, 그러면 첫 번째 k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루트 5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더하기 3 루트 5는 0. 두 번째 2x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루트 5는 0. 이렇게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봤고요. 중요한 건 그 거리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